자, 먼저 부천 학생자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시연 학생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PPT를 준비했기 때문에요. 저희 이 토론자분들께서 좀 양 사이드로 나와서 이게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에서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연합 부천학생자치회 대표를 맡고 있고 부천의 부명고등학교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김시연이라 합니다. (18세) 선거권과 청소년의 목소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지금 사막으로 돼 있잖아요. 이 사막으로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18세 청소년들이 이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18세 선거권을 원하고 있기도 하고, 또 오늘 날씨가 추워서 좀 그런 따뜻한 배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PPT를 잘 못 만드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세 선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선거 연령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연령 시작은 1948년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21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걸렸습니다. 12년이 걸려서 1960년 민주당 정권 1960년에 20세로 한 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45년에 걸쳐서 2005년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9살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이 마지막으로 19세로 낮아진 2005년으로부터 12년 후인 지금 2017년에 12년 만에 다시 18세로 낮추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960년, 80년, 87년, 2005년, 2017년 몇 가지 5개의 연도가 써 있는데요. 혹시 이때 일어난 사건이라든가 뭔가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지, 혹시 뭔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맞진 않았지만. 그러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때는 선거 연령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1960년에 4.19 혁명 후에 저 선거권 논의가 되었고, 실제로 이때는 한 살이 낮아졌고요. 1980년 서울을 봄 시절에 이제 박정희 유신 체제가 끝나고 전두환 군사 독재가 들어오기 전에 그 당시 김영삼이 이끌었었고 제1야당이었던 신민당이 당론으로 18세 선거권을 정합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1, 2, 3, 4, 5월에는 논의가 거의 없었고요. 6월 민주항쟁 이후부터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고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땐 진짜로 한 살이 낮아졌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당시 한나라당은 20살로 유지하자고 했었고 열린우리당은 18살로 낮추자고 했었는데 결국 합의를 봐서 19살로 한 살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지금 촛불 집회와 탄핵 정국이 있으면서 저기 끊겼네요, 화면이. 이해 바랍니다. 촛불 집회와 탄핵 정국이 지나면서 야3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당론으로 지금 선거권 하향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 80년, 87년, 2005년, 2017년 모두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해서 뜨거운 논의가 있었던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면 제가 그때 저는 1999년 생입니다. 제가 이때 전혀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신문 기사를 하나 보면요. 왼쪽 기사가 1980년 4월 18일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잘렸네. 위에 경향신문에 써 있는데 밑에 거는 1987년 7월 15일 동아일보 기사고요. 왼쪽 기사에 보시면은 선거 연령 18세 당론 확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이 1980년 기사고요. 신문 1면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상당히 신문 1면엔 항상 비중이 큰 기사들만 실리기 마련입니다.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오른쪽 기사는 87년 7월 15일 동아일보 1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헌법 전문 투표 연령 이견 심각. 그래서 여당은 20세를 고수하고 있고 야당은 18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네이버에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예전 신문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8세 선거권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쭉 논의가 없다가 여기 보시면 두 곳, 그 높게 갑자기 비중이 쫙 늘어나는 곳이 두 곳이 있을 겁니다. 맨 처음 한 곳 쭉 늘어난 곳이 1980년이고 두 번째로 그래프가 가장 높은 곳이 1987년입니다. 그래서 18세 선거권이 이때 논의가 많이 되었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전에 1960년에도 많이 논의가 됐다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21세 선거권이었기 때문에 18세 선거권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선거 연령 하향은 있었지만 그래서 1960년은 집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연도에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이거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5개 연도는 민주주의가 꽃피던 시기라는 겁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1960년 4.19 혁명 뒤에 자유롭다 못해 혼란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선거권 연령 하향이 나온 것입니다. 1980년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전두환이 들어서기 전에 잠깐 동안 서울을 본 시절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도 자유로웠고요. 그리고 1987년 이때 기사를 보면은 1, 2, 3, 4, 5월까지는 전혀 18세 선거권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6월 민주항쟁 이후에 6월부터 6월, 7월, 8월, 9월 이때 헌법 개정하고 맞물려서 18세 선거권이 당론으로도 정해지고 많은 논의가 있게 됩니다. 2005년 이 당시는 보면은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도가 지금 70입니다. 전 세계. 상당히 후퇴를 했는데요. 당시 언론 자유도는 34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도 31위, 2006년에 31위가 최고 높은 거였고요. 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이 2005년 34위였습니다. 상당히 그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밑에는 또 가려졌는데 2017년 촛불 집회 탄핵 전국이 되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자유롭게 보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거 연령의 하향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참여 확대의 역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귀족만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본가가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차티스트 운동으로 백인 노동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보다 앞서 흑인 노예가 먼저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맨 마지막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여성이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선거권은 단순히 우리 말 그대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거권이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국가에서 존중하겠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단어로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유권자란 단어입니다. 유권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있을 유에 권리권하고 사람자 해서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유권자라는 단어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거 연령 하향 18세 선거권은 민주주의 발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18세 선거권이 얼마 전 생일이 지나서 만 18세가 된 저만의 의견이냐? 아닙니다. 각계의 의견이 지금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이었던 정부 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했고요. 세 번째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18세 선거권 성명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야3당 지금 거의 다 해서 국회 과반이 넘는데 여기서도 당론을 채택을 했고요. 지금 5번 여기가 잘려서 안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소수 의견으로 선택한 건데 제가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아직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처음 기사를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바뀌겠구나 했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뀔 거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 2016년 8월에 제안을 했고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장을 하면서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저기보다는 좀 더 오래됐는데요. 2013년 1월에 의견 표명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간단하게 그냥 노란 글씨만 보면은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많은 근거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국 시도교육감이 모여있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바로 요즘에 나왔습니다. 2017년 1월에 채택이 됐고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 촉구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요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이유가 18세 선거권이 민주주의의 산 교육이다. 두 번째로 참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은 경험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야3당 지금이 모두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다 해서 과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3당이 다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그 2013년인가 한번 기각이 됐었습니다. 18세 선거권에 대해서 학생들이 헌법 재판을 걸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긴 했지만 기각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좋은 점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당시 박한철 재판관, 김희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이 18세 선거권으로 낮춰야 된다.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치적 판단 능력을 18세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선거권 연령을 높게 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보통 선거의 원칙이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투표권을 선거권을 갖는다라는 점인데 그래서 이거는 입법 형성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 나이를 높게 잡았다. 그래서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한다라고 나온 점입니다. 특히 여기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박한철 재판관은 지금 재판소장으로 있고요. 헌재 소장으로 있고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유명합니다. 다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빼놓은 것 같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18세 선거권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떡을 먹여주고 싶다고 해도 자기가 먹기 싫으면 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청소년의 선거권 확대 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저희 연관된 그 안산시 학생회장단 연합에서 해서 한번 했는데요.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18세 선거권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5,074명, 이게 이틀 만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15,074명의 중고등학생이 대답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18세 선거권에 대해서 찬성이 85.4%, 반대가 14.6%로 차이가 매우 청소년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18세 선거권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김병관 청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8세 선거권을 넘어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교육감 선거 16세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감 선거는 꼭 16세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교육을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조차 뽑지 못하면은 그럼 대체 그게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시피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선거권을 낮춘다고 해서 뽑힌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참정권을 열어놓는다는 그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외국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은 선거권이 18세면 18세와 동일하게 피선거권 나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가입 연령을 분리하고 더욱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주장을 하고 중앙선관위에서도 주장을 한 내용인데요. 18세 선거권보다 정당 가입이 정당이 최고의 그 정치 교육 시설이고 앞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 인재를 키우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때부터 정치를 배워서 그다음에 더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정당 가입 연령이 분리되고 더욱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보신 사진일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결혼 몇 살에 하고 이거. 그래서 이거에 다시 말하려는 게 아니라 18세이신 분들 혹시 99년생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이 계십니다. 저까지 해서 7명인데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전쟁이 나면은 우리는 같이 군대에 끌려가서 북한하고 싸우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을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